뭐 지수는 위로도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밑으로도 또 밀리지 않는 그런 약간 탐색전 뭐 이런 성격의 FOMC를 앞두고요. 월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10시 시황 해설은 테이버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과 함께 또 눈여겨볼 만한 저점 매수할 만한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뭐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요. 글로벌 금융 상황을 먼저 점검을 할 거고요. 네, 소위 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는 빠르게 종결이 됐고 또 크레딧 스위스 문제도 어쨌든 간에 봉합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준의 또 돈풀기 긍정적 스탠스로 작용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러게요. 뭐 한 열흘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은행 위험이 나타났고 나타날 때마다 금융당국들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여파들은 향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지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그러게요. 동일하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액션을 취했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주된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폭락 없이 막으려면은 이제 유럽장이 열리기 전, 미국장이 열리기 전 아시아 시장이 열리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위기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 주말에도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매각되는 절차가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 전에 종료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좀 당국이 긴급하게 좀 추진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지금 정부랑 중앙은행이 나서서 시장의 폭락을 막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매수 심리를 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하락이 좀 제한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앙은행별로 이제 창구를 열어가지고 긴급적인 대출을 달러 공급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고 그리고는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은행들한테도 이제 단기 자금을 유동시키겠다, 융통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증시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동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뭐 FOMC 얘기도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미국 연준이 뭐 제목에는 그렇게 뽑았습니다만은 돈 풀기를 다시 시작했냐? 그렇게 보기엔 좀 사실은 아직 이른 거죠. 어려운 거죠. 뭐 달러 스왑 유동성 강화한다는 것은 주요 미국이나 뭐 일본 이런 은행들 사이에 달러를 필요할 때 이렇게 주고받도록 하는 게 스왑 아닙니까? 그거를 그동안에 일주일 단위로 하다가 워낙 요즘 긴박하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이렇게 강화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금융 불안들을 잠재우려고 하긴 하지만 연준이 유동성을 풀고 돈을 푼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좀 돈을 푼다라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래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중앙은행 쪽에서는 일단 구제금융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 그 자금이 1,300조에 이른다. 라는 이야기도 좀 1,300억에 이른다라는 네. 이야기가 제가 지금 숫자가 지금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풀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앙은행 쪽에다가 이제 어떤 펀드를 만들었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채권의 원금 기준 말 그대로 이제 액면가 기준으로 돈을 긴급하게 대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채권이 손실이 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이 떠안고 그 상황에서 긴급하게 돈을 풀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말 그대로 이제 주식 시장에는 돈이 풀린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우리 금융 환경 시스템상에는 돈이 풀리는 건데 이게 실물 경기로는 빠져나오지 않는 돈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나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건 우리가 이번에도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금리와 유동성의 변화, 그렇다고 하면 주도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일어나는 키워드인데요. 고전에 그럼 어쨌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FOMC입니다. FOMC의 금리 결정 그리고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향후 정책의 가이드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예측도 어렵고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일단 FOMC 직전에 지난주에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채권 시장은 매수였습니다. 말 그대로 채권 시장은 지금 금리를 많이 올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걸 끌고 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식시장 역시도 보면은 경기 침체와 약간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오일 같은, 그다음에 원자재 같은 종목들이 조금 많이 약세를 보이는 편이었고요. 그리고는 반대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세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던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패닉이 있었던 곳으로 오히려 돈이 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리스크가 시스템적인 뭔가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중이고 그것 때문에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참고로 해야 되는 대목은 지난주에 ECB에서 라가레드 총재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 라가레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금리를 올렸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이지만 위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워드 가이던스, 말 그대로 다음 회의 때 우리가 어떻게 금리를 올려야 할지는 이제 제공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은 자신감이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신 있게 우리는 지금 금융 시스템을 튼튼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는 0.25 대부분이 갈 길 간다. 네, 갈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는 여전히 우리가 뭐 CPI라든지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5월 FOMC에서도 우리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이런 식의 좀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는 편이 시장이 좀 더 계산식에 맞는 논리적인 트레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요. 전화 한번 하시죠. 파월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0.25, 25bp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투트랙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불안감은 있지만 우리가 잘 막고 있다. 시스템 문제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갈 길을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찍는 점도표나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요동칠지는 참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번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연준의 이제 FOMC 회의에 참여하는 그리고는 투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블라드 이제 총재와 같은 그런 분들의 발언이 저는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야 이제 내려야 돼 그러겠습니까? 여전히 강하게 간다고 투표권 없어도 그런 얘기를 할 테니까 어쨌든 그런 이번에도 보면 금리 인상 폭이 아니라 그러죠. 이후에 제롬 파월의 코멘트나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나 이런 거에 따라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쨌든 거시 환경 자체가 원치 않는 위기에 의해서이지만 이 유동성이나 금리의 변화들이 강요받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장의 주도주 자체가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이제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중심의 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데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매수는 조금 이제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외환 시장을 보시더라도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속도에 비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워낙 강세로 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최근의 흐름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제 좀 불확실한 이러한 리스크들이 약간은 해결이 되고 좀 진정이 되어야 그때 됐을 때 투자 매력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금리에 대한 부담이 적다면 우리도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눌렸던 성장주 보면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이 좀 움직이잖아요. 그런 쪽으로의 좀 상승 가능성이나 주도주 이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미국 시장의 주도주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한 주 동안 구글, 그다음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0% 넘게 상승했던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사서 따라갈 만한 종목이 이제 그쪽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주에 FOMC라는 주요한 결정을 앞두고 변동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좀 주식을 조금 더 매수해서 담아가도 될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좀 조심해야 될 타이밍입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시더라도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 혹은 내가 트레이딩의 기간 설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좀 더 큰 불확실성으로 다가왔을 때 떨어질 수 있는 하락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지금부터 1년 뒤, 2년 뒤를 바라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전히 단기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이를 네. 감안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모아갈 만큼 매력적인 구간이다. 네. 네. 그러면 섹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2차 전지는 워낙 사실은 강한 제한적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했고요. 조정을 좀 받을 자리에서 노이즈도 나오고 조정도 받으면서 또 조정인 듯 아닌 듯 끝난 게 아니야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이런 거 여쭤보면요. 어쨌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또 마스크 해제가 오늘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 특별히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는 뭐 화장품 관련주 오늘 그런 쪽도 오르는데요. 그런 섹터 좀 눈여겨봐도 될까요? 국내에서는 가장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LG생활건강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투자를 다 같이 이제 좀 바라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이제 화장품 쪽이나 아니면은 뭐 필수 소비재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매수할 만한 기업은 좀 없는 게 아쉽다. 라는 말씀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생활건강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미국 기업들에 비해 가지고는 주주 환원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는 아모레 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는데 그 기업 역시도 좀 이제 배당률이 1%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이슈성, 좀 테마성 매매가 자리를 잡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얘기하시면서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 중국인이 온다, 마스크를 번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어쨌든 뭐 재무적인 상황을 얘기하신 거 보면 기업자 지금은 어떤 테마보다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이나 이런 걸 보고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그런가요? 지금 투자를 생각하시면은 그쪽 네. 섹터는 조금 보지 네. 않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뷰를 각자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테이버님이 얘기하는 탑픽의 유망 종목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봤고요. 그러면 항상 저점 매수 전략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수급 쪽이나 네. 아니면은 지금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 중심의 좀 매매를 고려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러면은 저는 그 와중에서도 오히려 국내에서 살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삼양식품 이라는 기업이 있다라고는 뭐 전해드렸습니다. 삼양식품 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불닭이라는 브랜드가 글로벌에서 좀 성장을 하는 편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꾸준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필수 소비재 측면에서 또 한국 가면은 라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라면 종목 중에서도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리고는 차트도 예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브랜드 밸류적으로도 여전히 볼만하다. 차트 우상향 아닌데요? 하락인데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일봉으로 보고 이게 하락인데요. 그랬는데 이제 추세를 잘 그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간의 지평이 일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주봉으로. 근데 말 나온 길에 음식료 쪽에서는 농심 얘기 많이 하고 삼양식품은 얘기 좀 덜 하는데? 저 농심 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적나라하게, 네. 저 여의도 트레이더 분들께서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예, 예. 그리고 국내 이제 식품 관련돼서는 대장주로 분류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수급이 농심으로 몰려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걸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10년짜리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내에서 주주 환원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4,000원 고정 배당을 네.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측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0년짜리 차트를 보시더라도 상당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좀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언뜻 보기에 죄송해요. 정확한지는 안 봤는데 주주 환원을 열심히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는 여기도 아니지 않나요? 삼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주주 환원율은 10%대지만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익이 늘어나는 만큼 주식 이제 배당을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투자 매력도가 좀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양식품 관심 있게 볼 라면 관련주 가운데 얘기하셨고요. 예, 또 말씀해 주실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작년부터 K코텐츠
관련돼 가지고는 공부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분명히 장기적으로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선 아무래도 대장주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CJ 계열사고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더글로리로 조금 주목을 받았다가 일봉 보시면은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그 관점에서도 여전히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디즈니나 애플 쪽에서도 이쪽으로 좀 OTT 쪽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여전히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계약, 제작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밸류가 비싸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전히 PER이 30배가 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 내후년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좀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테이버 작가님과 시장 상황과 함께 눈여겨볼 기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종목은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정리해드리면 삼양식품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관심 종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테이버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